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꿈을 꿈을 살았다 고고고운들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달이 5월이라서 어린이는 새싹 같아서 어린이날은 5월이 됐습니다. 그 어린이날에 9살의 아이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채 충남 천안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자국.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112 경찰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가정방문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분리 불필요 상담사의 판단이었습니다. 60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갇혀있던 9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가 생을 마감하기 며칠 전 창녕의 9살 소녀가 당한 학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소녀는 탈출을 감행한 끝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학대를 이유로 만 4살 때 위탁보호 가정에 맡겨졌던 창녕의 아이. 사망 한 달 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았던 천안의 아이. 원가정 보호주의. 그들이 학대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무조건 분리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학대한 사람한테 아동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그걸 원가정 지속 보호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가. 학대 가정 방치입니다, 사실은. (2020년) 여름 한국은 학대 아동과 부모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주의가 폐지되면 다른 관련 법 조항들도 변경될 수 있을 거라 전망합니다. 하지만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부터 주위를 둘러보는 겁니다. 빛깔 아름다운 너를 찾으다 너와 함께 우리가 되어 힘차게 나가자. 참가번호 11번 남제주 성산국민학교 좌승원 선생님 작곡, 제주북국민학교 이수지 어린이 노래 새싹들이다였습니다. 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학대를 가한 사람이 있는 집이 보호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가, 원가정에. 근데 뭐 집 말고는 사실 갈 곳이 딱히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이 아이를 재학대를 할 수 있는 곳에 그냥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의 남은 삶도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아이 그 자신답게 좀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창녕군청에 군수에게 뭐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아동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내용 면에서는. 그래 더구나 이제 아이들이 다 즐거워할 설날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는 계속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되풀이 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처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거는 뭐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시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군에 오세요 이렇게 할 때에 아동에 대한 관심 아니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그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있고 낳은 아이에 대한 어떤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지자체가 이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물론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시골 같은 경우 이렇게 학대에 대한 발견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애들은 때려서 키워야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그러다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걸 학대라고 인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오냐오냐에 키우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이제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골에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나요? 근데 그 학대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맞고 큰다 뭐 이런 이런 군 단위 이런 곳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 인식 전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가정에도 갈 정도였으면은 이렇게 어떤 대상자의 후보에 올랐을 수 있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제 학대 위기 아동으로 이미 그 지자체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올 1월에 등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또 아이를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이 1월부터 아이가 굉장히 끔찍한 학대를 이제 당하게 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미 멍 같은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 방문을 했으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위기 아동으로 이제 등록이 됐으면 이게 학교하고 아보전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가? 아보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 줄임말이라서. 예,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월에 등록이 됐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학교에 이게 이런 아동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당 학교에 이게 됐다면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마 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한번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학교로 연계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도 묻고 싶어요. 학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왜 학교랑 연계를 안 하는지,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가 됐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기관이 연계를 했다면 그러면 조금 이 창녕 아동이 이번에 스스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구조됐지 그 탈출에도 실패했더라면 아직도 계속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싶거든요. 끔찍한 네. 결과로 우리한테 나타나진 그렇죠. 않았을까. 저는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 사실. 탈출하다가 들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정말 아찔하던데, 사실 이렇게 아동 학대가 발견되고 또 신고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나요? 지금처럼 이제 중상해가나 사망 사건가 아닌 다음에는 처벌이 거의 없죠. 보호 처분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네. 드물고 형사처벌 받는 건 더 드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육의 개념에서 부모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형될 때 경제적 이유, 만약에 이 부모님이 잡혀 들어가시면 구속되시거나 하시면 경제적으로 이 애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던데. 그 울산이나 칠곡 같은 경우는 친부들이 방임죄로 3년, 4년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아이가 사망을 초래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해 같은 경우는 한쪽 부모가 그걸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해서 거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 영벌 받게 해서 선례를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안 나오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8명의 아동이 사망을 했는데 행위자가 30명이에요. 주 행위자가 있을 거고 부행위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부행위자 같은 경우는 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징계권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징계권을 두고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식 키우는 문제까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 논란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징계권이라는 게 그 민법의 915조 그걸 이제 삭제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자해 교양을 위해서 뭐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교화 또는 감호소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교도소 체험을 하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50년대, 60년대 발상이 아니겠는가. 50년대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이가 말 안 들으면 교도소도 네, 좀, 보내겠다. 좀, 죄가 없어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삭제를 해도 네. 913조에 이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다, 의무와 권리가 네.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삭제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했더니 이제 왜 부모의 징계권 가지고 나라가 나서가지고 부- 이 사적인 것까지 책임을 지려 하냐 마냐 이런 내 말들만 자식 들어. 내가 알아서 키운다 하겠다는데 하는데. 뭐 이런 그게 부모들이 바로 있죠. 지금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변명입니다. 나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훈육이었대요. 아이가 뭘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훈육을 했을 뿐이다. 신모는 아이가 눈에 멍이 든 자국을 비롯해 목에 쇠사슬이 감긴 흔적 등에 대해선 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집에 나간다고 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 체벌 금지법을 네네. 이제 만들겠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강하게 나왔어요. 이 신체 학대에 대해서는 부모 체벌 금지법이 저는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매를 대해서 한다면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받았던 훈육 중에서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중용 23장을 쓰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책임에 대한 거를 적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글을 읽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쓰게 한다거나 아이유가 부모님이 훈육을 하시는 방법이 책을 읽게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독서왕 돼가지고 가사도 잘 쓰는 뮤지션으로 성장했는데 훈육의 방식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딱 그 지점인 거예요. 사랑의 매가 없다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때릴 때 잘 되라고 때린다. 뭘 거짓말이고 그죠. 승질나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순간의 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네. 빗자루를 이게 거꾸로 들고 뭐 하면 맴매할 거야, 맴매할 거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거 정서 학대입니다. 네. 했는데 막 오더니 그걸 딱 뺏어요. 그러더니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이거 쓰는 거라고 맴매가 아니고 이거 쓰는 거라고 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아 얘가 아무 생각 없는 애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예. 학대의 유형을 그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로 분류된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다음에 방임육이거든요. 정서학대에 대해서나 방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 자녀한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부분도 학대라고 하세요. 스카이캐슬.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생활고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뭐 일가족 사망, 일가족 자살 이런 기사들도 볼 수 있잖아요. 아이의 생명이나 그런 인생을 부모가 함부로 하는 것 이것도 학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극단적이고 가혹한 학대죠. 어떻게 이게 동반 자살입니까?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새는 언론에서도 동반 자살이라는 말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그거를 보고 아동 학대 유형 중에 방임도 엄청 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大丈夫か？暑かった？暑い。ちょっと待って。うりゃー。 방임은 이제 물리적 방임
뭐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의료적 처치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면 학교를 안 보내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방임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물리적 방임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일례로 뭐 쓰레기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괌에 놀러를 갔던 부부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그냥 뒷자리에서 자고 있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그 굉장히 짧은 3분이었다고 해요. 아, 3분? 근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아동학대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머그샷 찍어서 다 얼굴 알려지고 벌금형까지 내고 이제 국내로 왔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으로라도 생각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더라도 신고를 안 했겠죠.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옆집에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부모를 데려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내 자식인데 어때 하고 때리다가 경찰에 체포당해서 그러니까 인식 가고. 자체 다른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 체벌금지법이 정착이 되면 좀 그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아마.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받았잖아요. 네. 예, 척도로 이제 1998년도에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미 이 척도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당연히 학대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요. 또, 이것도 학대였어? 뭐 이런 경우 우리도 있는데 싶은 것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다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말 안 들으면 영도다리에 버린다. 뭐 거기서 주워왔다. 어머니 찾아가라. 이 정서학대 체크리스트에 뭐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겠다, 막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어린 엄마들이나 그 어린이집 교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때를 막 쓰면 도깨비 어플이 있어요. 그 애기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전화가 와요. 도깨비 아저씨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엄마 막 잡아먹겠다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게 있어요. 네. 여보세요. 지옥 도깨비입니다. 또 말을 안 듣습니까? 정서학대라고 판결이 나와서 그게 벌금을 물은. 그게 공포를 조성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정서학대에 혹시 포함되나요? 키즈 유튜버들 사실 과학적인 음식 먹게 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아, 그 이제 뭐 대왕문어 먹이고 하는 그 사건. 아니면은 뭐 또 아동인데 굉장히 성인 여성처럼 화장을 시켜서 쇼핑몰에 모델로서 뭐 그렇게 한다거나. 이건 어때요? 술 드시고 온 아버지, 야밤에 애들 다 깨워서 설교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5살 때 맞지?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죽이다니 누가.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랑 나랑 같이 죽으려고. 맞잖아 그때. 엄마가 나 죽여서 없애려고. 그 육아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사건들이. 학대 사망한 사건을 보면 이 가해자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만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니까 청소년 부모들에 의한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사망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혼 얘기를 굉장히 우리 결혼했어요. 굉장히 예쁘게 묘사하잖아요, 결혼을. 미디어의 연애도, 영향이. 네, 미디어가 아이 이슈에 있어서도 이게 패션 육아가 되게 돈이 많은 연예인 부모들이 나와서 우리 예쁜 아이와 뭐 맛있는 거 먹고 학교나 직장에서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하면 유난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어쩌다 생겼어라가 아니라 준비된 자만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환경이지만
뭔가 좀 부모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나?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거나 육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학대를 하는 부모들 중에서 또 그런 환상을 품고 부모가 됐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좀 이런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외국은 있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인형 더미를 통해서 맞아요. 이제 예,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미혼모 출산율이 줄었다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었어요. 아동 학대랑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뉴스 메이킹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외면하시는 분들이 너무 끔찍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섭거나 끔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코로나 전국 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 기자단하고 질문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친구가 코로나 걸렸는데 그 애랑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어린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했던 아까 아동학대 유형들 중에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게 한다거나 어린이들끼리 어린이들한테 마이크를 줘서 그 친구들이 또 뉴스를 해보는 것도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뽑는 학대를 어떤 거를 학대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우리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처받는 얘기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자체가 각성할 수 있게 아이를 단 하나의 인구로 보지 않으려는 그 각성을 좀 할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낳으라고 했으면 너네가 책임도 같이 지자. 낳으라고만 하지 말라. 있는 애기들도 좀 케어를 하고. 또 우리가 뉴스를 만들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신데 방금. 예, 아까 말했죠. 아니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이런 이 되게 예민한 이슈잖아요. 어린이한테 마이크 줬을 때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동의 권리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동을 하나의 어린애들 이게 아니라, 물론 어리지만 어른들보다 경험과 판단력은 좀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어떤 그 아동 권리 의식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린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린이한테 반말 안 하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 예. 네. 사실 우리 오늘 편집회의에서 이렇게 논의한 아동 학대에 대한 새로운 뉴스, 이게 불독이 론칭한 새로운 뉴스 채널이 있어요. 아직 뭐 많이 홍보는 되지 않았지만 해민정음이라고 그 채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거기서 뵐게요.